전국에 계신 성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5강 하나만 딱 빼서 볼 거예요. 6.25 전쟁. 6.25 전쟁의 배경,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결과 부분 한번 볼 겁니다. 여기는 따로 챕터를 뺐다라는 거는 시험 출제율 100%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개 과정 흐름 부분 한번 빠르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25 전쟁의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6.25 전쟁은 언제 터진 거냐면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자마자 한 달 후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사실은 6.25 전쟁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확장된 거라고.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38도선을 부근으로 치열하게 전쟁이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깔짝깔짝깔짝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한번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중에는 우리 김일성 아찌의 바운스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바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치슨 선언이라는 거예요.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아저씨가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우리 미국은 에치슨 선언, 라인 요렇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는데 요 라인 안쪽에 있는 일본을 포함한 나라에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우리 일본이 개입을 하지만 이 나라 밖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본 우리 북한의 김일성 아찌 심장이 뜁니다. 대박. 뭐야?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 거네?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냐? 바로 북쪽에 있었던 스탈린 오빠를 찾아가요. 소련에. 탈린 오빠. 미국이 한반도 포기했죠. 똥화쫑. 스탈린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지원을 약속받아요. 그러면서 이때 소련으로부터 탱크를 240대 지원받습니다. 한편 또 우리 일성의 아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바로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공산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러자 또 마오쩌 둥둥둥둥 아저씨를 만나면서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강복되기 직전에 사회주의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에 있었던 군대 기억나시나요? 전쟁 귀신이었던 조선의용군. 이 조선의용군이라는 군대가 전부 이 북한으로 합류를 합니다. 얘들이 사회주의 성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때 이 예난파라는 애들이 나중에 북한에서 핵심 권력 세력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6.25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배경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북한군의 무력 남침. 제가 장교를 해봐서 아는데 정신교육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의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걸 그렇게 또 강조를 해요. 북침은 뭐냐면 북쪽으로 침략을 한 거고 그럼 우리가 쳐들어간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뭐에 의해서 남침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습 공격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요. 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뺏기고 한 달여 만에 개밀립니다. 밀리면서 흔히 낙동강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구의 을목줄, 경상도,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송두리째 다 뺏겨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낙동강 유역에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소련이요. 탱크를 240대를 지원해줘요. 정확하게 242대. 근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빵대입니다. 한 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탱크의 무성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요. 장교 활동을 했을 때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던 부대가 자주포라 그래서 탱크예요. 탱크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대였는데 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탱크를 모는 사람은 사실은 병사가 따로 있어요. 운정병이라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저는 뭘 하냐. 어디 쏴! 그러면 네! 빠바바바박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말씀하시기로 야, 전쟁이 나서
탱크를 모는 운전병이 죽어버리면 그 탱크는 누가 모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장교라면 탱크 정도 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반강제적으로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요, 제가요,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처음으로 딴 게 운전면허증보다 더 빨리 딴 게 전차 탱크 면허증입니다. 그래서 그때 탔어요. 탔는데 주차하고 이동하고 지그재그로 가고 이런 거 연습을 하는데 주차에서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 엉망진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나무를 박죠. 그러면은 실제로 운전 같으면은 나무를 박고 하면 차가 망가집니다. 여기는요, 나무가 부서져요. 쩔어요. 담벼락을 박죠? 담벼락이 부서집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부숴놓고 그냥 주차하면 주차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탱크가 강력해요. 그냥 총이니 이런 거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이렇게 밀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밀리게 되자 어떻게 되자? 이렇게 되자 낙동강 방어선만 남게 되자 연합군들이 다 도와주러 옵니다. 유엔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16개국이 바로 들어와요. 나중에 100몇 개국 다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요, 이때부터 6.25 전쟁은 머릿속에 심어 두셔야 되는 게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다른 나라가 왜 도와주러 와요? 이긴다고 우리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념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더 우월하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냐 놓고 싸우는 이념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칼같이 도와주러 옵니다. 자, 이게 지금 초기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챕터 갑니다. 무력 침입. 이제 반격 부분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밀리자 요거를 한 번에 전세를 뒤집기 위해 그 유명한 누굽니까? 바로 맥아더 장군이요.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전술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공격, 이렇게 치고 가서 공격을 하면서 양동으로 쓸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펼치는데 사실 북한 쪽에서는 이거를 방심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당시 계획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기습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급격히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수복하고요. 더욱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압록강 유역까지 갑니다. 압록강 유역까지 가서 거기서 깃발만 꽂으면 통일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누가? 위기에 빠진 일성야치가요. 옆 동네 마오쩌 둥둥둥둥둥둥 마오쩌둥에게 헬프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 아저씨가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죠. 도와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대로 만약에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면 붙어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서 성공을 하고요. 압록강 유역까지 가는 그 모습이 배경 남침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국군의 개입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이게 또 키워드예요. 한마디로 중공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키워드가 이겁니다. 바로 일사후퇴라는 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왜 중국군이 이렇게 무섭냐? 얘들은 전술 전략이 없어요. 그냥 깽가리 칩니다. 깽깽깽깽깽 그러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비가 좋고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초딩이랑 1대1로 싸움을 한다고 쳐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랑.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야죠. 여러분들이 신체적 결함이 없으면 먼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1000명이랑 동시에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신들 처발립니다. 처발려요. 초등학생 100명이 붙잡고요. 무릎 뜯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추성원 아저씨, 김도균 아저씨도요. 초딩 10,000명이랑 싸우면 처발립니다. 그게 인의 전술이에요. 밀립니다. 그러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거고 다시 서울을 뺏기고 다시 내려가요.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게 또 새로운 챕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정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선이 교착되는 거예요.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위쪽으로 찾은 후에 38도소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일단 내 전쟁이 아니고 이념을 싸우긴 했지만 지금 한번 밀렸다가 한번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전세가 기울지 않는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소모전이고. 그래서 이때 휴전 협정에 들어갑니다. 협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회의에. 왜요, 선생님? 우리 전쟁인데? 우리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분열의 아이콘 이승만 아저씨가 전쟁 작전권을 미국에게 다 넘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또 이 작전권을 되찾아오니 말이 많잖아요. 그게 이때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였냐. 이승만 정부, 우리 정부는 이 협정, 휴전 협상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이승만 정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어차피 개판됐다. 엉망진창이다.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땅은 복구가 안 된다. 어차피 이래 된 거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든 끝장을 보자라는 게 이 우리 정부 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대를 요구를 했었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아니죠.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승만 아저씨가 엄청난 승부수를 띄우죠. 바로 반공포로를 해방해버려요. 석방해버립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반공포로는 뭐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를 그 어떤 합의도 없이 그냥 석방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중요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휴전협정이 엎어질 뻔합니다. 결렬일 뻔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어떤 합의도 없이 이승만 아저씨가 포로들 중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를 그냥 풀어버렸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에티켓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결렬될 뻔하지만 결국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죠. 그때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니까 미국이 어르고 달랩니다. 야, 승만아, 그만하자. 대신에 요거 전쟁 휴전협상하고 체결되면은 우리가 전쟁 복구 이런 거 지원해 줄게. 미국이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이승만은 야, 도와주는 걸 떠나서 또 쳐들으면 어떡하는데? 알았다. 전쟁 끝나고 우리가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도 휴전협상에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전선의 고착 과정 속에서 우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의 결과예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6.25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의 결과, 남한과 북한의 적대감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적대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인명피해, 수많은 건물들이 붙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이산가족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개경에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그때 막 신청하고 하셨는데 다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문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국이 또 약속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뒤에 한미 동맹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간에 상호 지켜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 지켜주긴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몇 안 되는 잘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에 의거해서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조항의 근거에서 보시면은 미국이요. 미국의 군대가 최정방에 위치해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적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터지면요. 북한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만 안 되잖아요. 육군이 기본입니다.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마다 미국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건드리는 순간 미국은 자동 전쟁 참전인 거예요.
개입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건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 게 바로 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걸 계기로 운이 좋게도 일본은 다시 살아납니다. 6.25 전쟁, 가까운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의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가깝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때 일본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말빨이 세져요. 왜? 야, 사회주의 국가들아, 아씨, 내가 미국이랑 싸워봤잖아. 연합군이랑 싸워봤잖아. 별거 없더라. 우리 뭐 대단하지? 이 끼미 세져요. 인의 전술. 어쨌든 그러한 영향을 또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6.25 전쟁의 결과까지 맞죠? 빠진 내용 혹시 있나 한번 제가 볼 텐데 네, 다 했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그러면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끝내겠습니다. 포인트는 6.25 전쟁의 배경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에치슨 선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개 밀렸어요. 맞죠? 전차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세를 뒤집는 건 뭐였습니까? 연합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치고 올라갔지만 압록강까지 갔지만 다시 밀립니다. 다시 또 키워드 뭡니까? 바로 중공군의 개입. 그러면서 일사후퇴. 밀렸지만 다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산발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휴전협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휴전협정 체결. 그 결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에치슨 선언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는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공군 개입 제시문이 나오겠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흐름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그 흐름 순서만 아셔도 6.25 전쟁은 문제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